한 남자가 낡은 여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냅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가 적은 마지막 문장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끝까지 못다한 약속, 이제야 지킵니다. 그의 이름은 박동수, 이름조차 잊힌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생의 끝자락에서 가족에게 남긴 단 하나의 봉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아닌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심이 담겨 있었죠. 며칠 뒤 병원에서 한 여성이 봉투를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봉투 속에서 발견한 건 돈도 유산도 아닌 단 한 줄의 편지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눈물이 떨어집니다. 세상은 그 남자의 마지막 선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늦게야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딸은 그 편지를 읽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낡은 고시원 복도는 아침 햇살이 스며들 틈도 없이 눅눅했습니다. 박동수는 찌든 셔츠에 신문을 깔고 컵라면을 먹다 천면에 실린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라는 큼지막한 제목 아래 그의 이름이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이 멈추고 젓가락에서 국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신문을 접지도 못한 채 멍하니 지면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의 노인들이 텔레비전 소리에 맞춰 떠드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름까지 인터넷에 올린다더라. 그 말에 동수는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폐지를 주워 팔던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공중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던 번호를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린 건 없는 번호입니다라는 기계음뿐이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낡은 벽보를 흔들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공개 단어들이 뒤섞여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손바닥엔 땀이 배어 있었고 신문 지면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나 맞다. 이름을 부정할 수도 그 시절을 지워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고시원 앞 거리의 노점상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담배를 꺼냈다가 불을 붙이지 못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대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매표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버스표를 사면서 그는 말없이 손에 쥔 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딘가로 떠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이른 새벽 버스 창문에 비친 동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돌아가는 길은 낯설었고 고향 마을 입구에 간판조차 새로 달려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오래된 공장 굴뚝은 녹슨 채로 서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다니던 그 공장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길가에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자 동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중 한 노인은 그를 힐끗 보더니 어디서 본 사람 같은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전에 여기 살았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떠나던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가재도구 몇 개 들고 나왔던 그 골목, 아이들이 울던 목소리까지 또렷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을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슈퍼 앞에는 낯선 얼굴의 주인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이정혜 씨 요 근처에 사나요? 노파는 그를 한참 쳐다보다가 병원 다닌다던데 간이 안 좋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순간 그의 발끝이 굳었습니다.
노파는 메모지 한 장에 병원 이름을 적어주며 딸이 모시고 다닌다더라고 덧붙였습니다. 동수는 손에 쥔 종이를 꼭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에 종이가 흔들릴 만큼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근처 정비소에서 낡은 자전거를 빌렸고 바람을 맞으며 시내로 향했습니다. 도로 위로 들리는 차 소음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자 그는 무심코 바퀴를 멈추고 오래 숨을 고르며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병원 로비 안 환자들이 줄을 서 있었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는 접수 창구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명찰을 찬 간호사가 보호자분이세요? 라고 묻자 동수는 고개를 젓고 이름만 남겼습니다. 이정혜 씨 병실이 어디죠? 간호사는 잠시 검색하더니 6층 병동 612호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손으로 모자를 눌러 쓴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비쳤고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앞에는 한 여자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고 잠시 시선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 수진이었습니다. 동수는 숨을 멈춘 채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자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침대 위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누워 있었고 동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분명 이정희였습니다. 세월이 그녀의 얼굴을 깊게 새겨놓았고 눈가의 주름은 고생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랜만이오라고 말을 꺼냈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이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그만 가요. 나 당신 볼 일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동수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침묵이 병실을 가득 채웠고 이웃 침대의 환자가 조용히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동수는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모자를 눌러 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오후 햇살이 흘렀지만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빠른 발소리와 휠체어가 지나가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힌 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급히 걸어오다 그와 부딪혔습니다. 그녀가 떨어뜨린 가방에서 서류가 쏟아졌고 동수가 급히 주워들었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 박수진을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얼굴을 들었고 동수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엔 낯섦과 거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를 지켜봤습니다. 그가 뒤돌아서자 수진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곧 검사 들어가요. 그 말에 그는 다시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도 끝 창가에 서서 유리 너머로 흐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붉은 기운이 돌았고 손은 주머니 속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창문 아래로 병원비 영수증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주워들고 금액을 바라봤습니다. 거스름 돈조차 남지 않을 큰 숫자였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한 번 더 복도를 뒤돌아봤습니다. 이정희의 병실 문 앞에 선 딸의 모습이 작게 보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계단으로 내려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내가 갚을 차례구나. 새벽 시장의 어둠 속 동수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바닥은 새벽 물기로 축축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박스를 모으고 캔을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이 얼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무거워요. 옆에서 청년 일용직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동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 아직 힘 있어요.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수납창구에 무명 기부자 이름으로 병원비 일부가 입금되었습니다. 직원은 익명으로 입금하신 거 맞나요? 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시장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동수는 고개를 숙이고 또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길가의 노점상 아주머니가 이 나이에 이렇게까지 하시긴 힘드실 텐데라며 안쓰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노인은 젖은 셔츠를 짜내고 다시 상자를 모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방에 돌아와서는 돈통을 꺼내 세어봤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었지만 그의 얼굴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병원 영수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완납이라는 글씨를 써보았다가 다시 조용히 지웠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자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수진. 그 아래에 이젠 내가 갚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창밖으로 버스가 지나가는 소리에 그는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이 바람에 흔들렸고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낡은 지갑 속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한 장 남아 있었습니다. 어린 수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후회와 다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밖에선 또다시 새벽을 알리는 트럭 경적이 울렸습니다. 동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구겨진 재킷을 펴입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오늘도 일해야지. 낮게 내뱉은 목소리엔 피곤보다 의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 복도에는 긴장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이정희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수진에게 간이식을 권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도 그녀는 핸드폰으로 은행 대출 한도를 조회했습니다. 잔고는 바닥이었고 이자는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창가에 서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이렇게 사람을 막는구나. 그때 복도 끝 벤치에 앉아있던 동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동수는 시장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리어카 옆에는 낡은 모자가 걸려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정리하듯 서류 봉투를 챙겼습니다. 같이 일하던 청년이 오늘은 안 나가세요? 묻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일 해야지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리어카를 팔고 수집해둔 고철과 폐지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라며 붙잡았지만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데가 생겼어요. 그날 오후 그는 낡은 셔츠에 다림질을 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사회사업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는 봉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엔 평생 모은 돈 7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직원은 보호자분이세요? 라 물었고 동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꺼내 건네며 이정희 환자, 병원비 일부 납부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영수증을 출력해 건넸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동수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확인용 이름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동수요. 직원은 이름을 적고 납부 완료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수는 영수증을 품에 넣고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뒤늦게 사회사업실 문을 연 수진이 남겨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납부자명 박동수. 수진은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수의 모습은 병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만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영수증을 바라보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가로 흐른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고 잉크가 번졌습니다. 왜 이제야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복도 창문으로는 저녁 햇살이 길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번진 이름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글씨는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고향 외곽의 작은 여관방. 창문 밖으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허름한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약봉지와 병원 영수증, 그리고 낡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꺼내어 한참을 바라보다가 이내 눈을 감았습니다. 기침이 심해졌고 입가에는 희미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이제 됐다 작게 중얼거리며 그는 침대맡에 편지 한 장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간결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까지 못다한 약속, 이제야 지킵니다. 그의 손끝이 편지를 덮은 채로 천천히 멈췄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관 주인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청소 들어갑니다. 대답이 없자 문을 살짝 열었고 조용히 멈췄습니다. 동수는 고요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주인은 경찰에 신고했고 곧 구급대가 도착했습니다. 그의 소지품은 검소했습니다. 작은 지갑, 납부 확인서, 그리고 수첩 한 권. 수첩의 첫 장에는 이정희, 박수진, 내가 미안했던 이름들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마치고 구청에 무연고 사망자로 인계했습니다. 여관 주인은 경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 참 말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시더라고요.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며칠 후 동수의 여관방은 정리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물건은 모두 상자 하나에 담겼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편지 한 장과 가족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동수는 젊었고 그의 곁에는 웃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사진 구석에는 희미하게 적힌 낙서가 보였습니다. 다시 만나면 꼭 사과하자. 그 문장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그날 오후 구청 직원들이 조용히 상자를 트럭에 실었습니다. 노을빛이 창문을 스치며 방 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무도 그 방에 머물지 않았고 바람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동수의 마지막 하루는 그렇게 아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병원 퇴원 수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어있는 집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우편함을 열자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인 없음. 손글씨로 적힌 글씨가 삐뚤었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만지작거리다
천천히 봉인을 뜯었습니다. 안에는 현금 몇 다발과 얇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장 한 장 펼쳐보다가 페이지 상단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1988만 1992 양육비네요. 그 옆엔 빨간 볼펜으로 미지급이라 적혀 있었지만 그 위에 다시 갚음이라는 글씨가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낡은 종이 냄새와 함께 문장이 하나 보였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에게 못 준 돈이자 내게 미안한 마음이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 안에는 또 하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살아서는 말 한마디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였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수진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더듬으며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자 그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웃는 아이, 그리고 그들 위로 번진 햇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남은 눈물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봉인해 두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가족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바람이 스쳐 들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수첩이 살짝 넘어가며 마지막 장이 펼쳐졌습니다. 거기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젠 나도 부모였단 걸 알겠더라. 그녀는 수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흐릿한 오후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봄비가 그친 오후, 작은 공동묘지 언덕에 새로 세워진 묘비 하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색 대리석에는 짧은 글귀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동수, 1957-2024, 한평생의 약속을 남기다. 그 앞에 선 수지는 두 손에 국화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어머니 이정희의 유골함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서로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앞에 작은 수첩 한 권을 내려놓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두 분 같이 계시네요. 묘지 뒤편에서는 마을 주민 몇 명이 흙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묘비를 보며 여기 부부인가 봐요. 라고 속삭였고 수지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긴 시간의 서운함과 안도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흙을 한 줌 떠서 두 묘비 사이에 뿌렸습니다. 흙냄새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고 그 냄새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유골함 사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엔 마치 세월이 잠든 듯한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묘비의 글씨를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약속은 제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언덕길을 내려왔습니다. 발밑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하늘은 맑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길 아래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던 구름이 흩어지며 햇살이 비쳤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 묘비를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언덕 아래로 사라졌고 카메라는 하늘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두 묘비 위로 바람이 지나가며 흰 꽃잎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햇살이 묘비를 감싸며 화면이 서서히 희미해졌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며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약속. 사랑은 늦게 와도 반드시 도착한다. 이야기의 끝에는 짧은 문장이 따라붙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